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나왔습니다. 제가 이 계절쯤 되면은 매번 이 질병에 대한 궁금증이 막 솟구치는데 이걸 매번 해소하지 못하고 이 계절을 그냥 지나가요. 근데 또 그 궁금증이 다시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좀 해소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분이면 답해 주실 수 있겠다 해서 급 전화를 드리고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뺏어가면서. 네, 소개해 드릴게요. 유용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예, 시간 고맙습니다. 내주셔서. 환절기가 되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딸내미가 원래 이제 비염이 네. 있는데 이놈의 비염이 이맘때쯤 되면 심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이제 막 짜증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 비염이 환절기와 영향이 있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비염 요인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제대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못 취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외부 요인이 네. 이제 제가 볼 때 비염 원인의 가장 큰 건 이제 산소 농도예요. 예. 산소 농도요? 그렇죠. 네. 예.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코가 부담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나 코 이상해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산소 농도하고 연결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요소 중에 온도차예요. 온도차요. 예, 그래서 온도차가 이제 발생되면은 내 몸이 이제 온도차를 적응 못해. 근데 내 몸 중에 이 호흡기 점막이 온도차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라는 자체가 이제 첫 번째 역할이 가공가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기를 들이키잖아요. 네. 0.25초 만에 이 코에서 이제 이눈까지 도달을 해요. 그 사이에 제발 이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주고 촉촉하게 적셔줘야 돼. 네. 네.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렇죠. 촉촉하게 네. 적셔줘야 돼요. 여기 온도가 여름에 이제 따뜻할 때 30도에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데펴주고 적셔주는 역할 되게 쉬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30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냥 부담 없이 했는데 갑자기 환절기 되면서 새벽녘에 온도가 툭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느낌으로 했더니 더 이상 안 돼. 혈액이 몰리면서 부어. 체액이 몰리면서 콧물이 많아져. 그래서 붓고 콧물 많아져. 지속적으로 되면은 그게 이제 비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의 어떤 분기점에 있을 때는 이제 코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일종의 이제 혼란 긴장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쪽이 약한 사람들이 비염의 증상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건가 보네요. 약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이제 코가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하면은 한쪽 코가 완벽하게 막혀도 한쪽 코가 온전하면은 내가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근데 내가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비염이라고 칭했다면은 네. 이제 코가 이제 50점 밑으로 이게 이제 점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느꼈는데 이제 차가워지면서 온도차 좀 적응 못 하다 보니까 한 10점 정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점수로 보면은 이제 한 10% 정도 저하됐는데 나는 이제 코가 멀쩡한 거하고 비염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절기 때 이제 비염이 드러나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네. 그냥 이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고 조금은 안 좋았던 상태에서 근근히 버티다가 네. 이제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근근히 거죠. 버티다가.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유전적인 영향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원인이 또 있을 수 있는지. 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한 건 원인 중에 네. 외부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알러지 물질들도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 구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의 목적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요인, 고자체 문제, 외부적인 제거 환경, 이거 이제 시속 게임으로 네. 이제 비염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면 아무 문제 없고, 네. 이제 간헐적으로 이겼다 졌다 하면은 이제 제가 어느 시점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제 비염이 드러나고, 항상 지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1년 사시사철 이제 비염이고.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를 바꿔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조카가 알러지가 되게 심했었는데 어릴 때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데에다가 방학 때 갔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뛰어놀고 흙 파먹고 지내는 사이에 그게 싹 나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이런 데에 이제 노출되었다 오는 것만으로도 그게 효과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부담이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비염 환자들이 그 시골만이 아니고요. 도심에서도 야외 활동 위주로 하면 비염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야외 활동 위주로 하면은 비염은 확연하게 줄어요. 근데 공기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스스로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일찍 잘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봐야죠. 네. 꿀팁. 밖에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이게 도움이 된답니다. 네. 목까지 메이네요. 너무 좋은 꿀팁을 얻어서. 저희 딸내미한테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엄마 내가 진짜 너무 힘든데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견뎌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저희 딸한테 똑같이 써먹은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이제 국한적인 정의는 코의 부종이 좀 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콧물이 과다하거나 이제 과수하고 이런 네.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굳이 표현하면은 부비동이라고 하는 제가 이게 구조가 협조를 하면은 네. 그래도 호흡에 제가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 가운가습을 협조하는 거예요. 이 예, 예. 뼈 안쪽으로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부비동이 협조하면은 부드럽게 호흡이 이루어져. 근데 이 부비동이 협조가 안 일어나면은 엄청 부담을 받아요. 거칠게 호흡이 일어나.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스스로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때 좀 도와줘야 이 고비를 넘기고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요. 제가 볼 수 있는 신호네요. 그러면 그거는 부비동이 이제 열려 있는 상황 정도에서는 이 버티면서 바꾸면 되는데 이 부비동이 이제 막혀 있을 때는 우선 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개를 놓지 말자고 했잖아. 예. 저 동물에 털이 있어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네. 영향 있나요? 제가 동물털 제가 없게끔 조치 취한 다음에 봐도 그래도 제가 비염 증상 드러나네 하면 이제 개핑계 못하고 근데 이제 그거 치우는 바람에 이제 비염이 개선됐네. 그걸로 이제 된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이제 다른 요소가 조금 있으면 다른 요소마저 정리해주면은 이제 개를 키워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네. 개 때문은 아니네요. 100% 개 그렇죠. 때문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 네. 틀릴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네, 응급조치 같은 네.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일상에서 이제 크게 부담받는 시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잠들기 5분 전부터 잠들고 나서 30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벽 3시 이후부터 야금야금 부담받다 깨어난 직후부터 30분. 이제 이 두 개가 부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깊은 숙면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체열이 낮아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체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숙면의 세계로 쉽고 깊게 파고 들어가려면 체열을 방출해야 돼요. 이제 코가 부으면서 못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비염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열을 머금고 있는 혈액이 몰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자려고 했더니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코 세정을 하면 좀 도움이 돼요. 코 세정이요. 예. 네, 네. 코 세정을 하면 좀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부담 줄이고 그다음에 체열을 방출하기 위해서라고 있잖아요. 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목욕 좀 하고 오면은 체열 방출 쉬워져요. 네. 가볍게 샤워하고 제가 딱 잠잤더니 코 막힐 새도 없이 그냥 쑥 잠들어 버렸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좋네요. 이게 이제 소화기 점막도 같이 조금 제가 순환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소화기 점막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면 좀 돼요. 따뜻하고 달콤한 제가 음료수 정도 네, 이렇게 네. 먹으면은 이 점막 흐름이 매끄러워지면서 코가 조금 나아요. 소금물을 좀 먹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돼요. 소금 물이요. 예, 그러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네. 이제 절묘하게 이제 간을 맞춰야 돼. 물에다 소금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달달하다가 짜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달달한 소금물을 한 모금씩 홀짝홀짝 하면은 소화기 점막이 이완되면서 호흡기 점막도 덩달라 이완이 돼요. 환자들한테 어쨌든 한 번씩 쓰는 방법이에요. 네. 이제 이 부종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네. 여자체 이제 순환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굳이 표현하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약을 먹어도 약이 도달을 안 해. 네. 예. 이럴 때 이 부종을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이 시중에 이제 판매하는 자약 해열제를 써먹는 방법이에요. 해열제 자약을 이렇게 이제 하나를 넣고 한 이제 녹을 만한 시점, 보통 네. 10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하나를 더 넣고 해가지고 한 2알 정도를 써면은
전반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 직장의 순환, 그러니까 이 소화기 점막의 말단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이 전체 순환, 특히 호흡기 점막의 시작의 순환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꼭 꽉 막히고 막 기침 때문에 잠 못 이룰 때 해열제 자약 이렇게 이제 쓰고 나면 한 부종이 절반 정도는 가라앉아 있어. 그러면 자고 나면 좀 좋아져 있기도 하고 네. 다음에 또 부지런히 이제 약을 취하든가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이제 잠자는 초반에 네. 막 잘 때 막 보채고 막 짜증내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네. 체열 발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의 점막이 진정이 안 된 겁니다. 음. 네. 땀이 나도록 유도하거나 네. 아니면 좀 순환을 도와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저거 거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체열 발산이 되도록 도와주면 예. 예,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게 네.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마시는 거, 예. 소금물을 좀 달달할 정도까지 타서 예. 예, 시원하게 마신다. 그리고 그 이유가 좌약 케열제를 써서 열을 내려준다. 예. 예. 아는 엄마가 애한테 비염에 좋다고 작두콩차를 그렇게 먹인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예. 작두콩차가 비염에 좋냐? 그러니까 작두콩차가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유형적으로 보면 소화 능력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이제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콧물 많아지고 얼굴에 땀 나는 친구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작두콩차가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고. 그러면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집에서 꾸준히 복용하면 그냥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증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뭐 하나 이렇게 딱 말씀하시기 하나는, 그런가요? 하나는 없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한의사들이 한 방을 원합니다. 이 약만 먹으면 나사 이렇게 이제 원하는데 네. 이 현실은 너무 냉정해요. 아, 네. 네. 소아 진료 23년, 아이들을 돕는 일을 꾸준히 23년 동안 해오시면서 비염에 관련된 그 사례를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거기에서 축적된 노하우,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제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들 받고 거기다가 팁까지도 얻어서 갑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